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초에 원래 집을 사려고 그랬는데 어이구야, 내가 집을 사고 2년 뒤에 둔촌주공 12,000호가 입주를 하게 되네. 이거 충격 없을까요? 오늘은 둔촌주공 입주 물량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과 그리고 현재 집값이 많이 급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남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12억 5천까지 빠졌고, 헬로시티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 국평 기준으로 8억이 무너졌어요. 엘리트리 아파트도 9억이 깨진 상황입니다. 개포자이 프레전스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역전세난을 맞은 집주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런 역전세난에 따른 집값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2025년 1월에 둔촌주공 입주하는데 괜찮을까? 자, 솔직히 둔촌주공 물량 엄청납니다. 저희가 서적에도 강조드렸지만요. 이번 역전세난 기간 중에 강남 지역 집값 하락을 이끌 3개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레미안 원밸리 2,990세대, 개포자이 프레전스 3,375세대, 그리고 2024년 1월에 입주 예정인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2세대나 된다는 거죠. 이 3개 단지만 합쳐도 13,000호 규모가 돼요.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요, 얘 단독 세대만으로 12,000호가 넘는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1월에 입주를 해요. 왜냐면 1월달은 전통적으로 입주가 많이 몰려 있고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세입자들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나가는 세입자가 많아요. 나가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이때 한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주하고 한꺼번에 팔다 보니까 이때는 0.5%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1월, 2월 달에는요, 일시적으로 매매나 전세 시세에 약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예민한 1월 시기에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된다면 최악의 역전세난이 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생각을 해봐봐. 2019년 1월 달에 헬리오시티 역전세난 때문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 커졌던 거 기억하지? 당장 급락하는 집값 하락세도 무섭고요. 2년 뒤에 둔촌주공 입주하는 것 때문에 내년 초에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미뤄야겠다, 그때 폭락하면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역전세난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올해 초부터 경고를 드렸어요. 왜냐면 얘가 주식의 반대 매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가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수요자가 살 사람이 많다 없다? 역전세난 때는 투자자도 유입이 안 되고 실수자도 안 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세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다주택자는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다주택자들 보시면요, 굉장히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역전세난은요, 이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전세난은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야 돼요. 두 번째는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 집주인들이 토해내는 환경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역전세난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2년 전 전세 시세가 높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충족된 것이 2022년 8월부터예요. 왜냐면은 2년 전이었던 2020년 8월부터 기준금리 0.5%에서 형성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자, 이 와중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일반인들이 이 유동성 위기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예금 금리가 5%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지만 솔직히 그 백단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금융당국에서 비상이 걸려서 금융권 자금 전체 동원하고 한국은행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금 금리 5%가 전세 대출 금리 6, 7%를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하필 2년 전 전세 시세가 가장 높았는데 현재는 전세 대출 금리가 6%, 7% 되다 보니까 수요 찾는 게 안 돼 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굉장히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실제 2022년 올해 8월부터요.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마이너스 0.54%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나왔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0.56%까지 빠졌어요. 저 부동산 하면서 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난 거 처음 봤습니다. 당연히 전셋값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마다 2억을 토해야 되네, 3억을 토해야 되네, 강남 같은 데는요, 뭐 8억을 토해내네, 10억을 토해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역전세 구간이 2억이 넘어가잖아요. 대출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역전세난에 의한 부동산 폭락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집값이 왜 빨리 급락하냐? 폭락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유동성 위기가 역전세난을 크게 키워서 폭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건 저희 가족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되게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을 권하는 이유는요.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높았던 전세 시대의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 많은 지역에서 더 큰 충격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매매나 전세 시세 바닥에 가까울 거다. 그래서 저희가 서적 보시면은요, 입주 물량 많은 지역하고 만 2년차 되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024년 초가 지나면은 내 집 마련에 적합하지 않나요? 일단은 역전세 압력이 그만큼 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25년 1월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는 역전세난 강도가 어떨까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년 전 전세 시대보다 낮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025년 1월 2월에 대비해서 2023년 1월 2월 전세 시대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24년 1월 2월이 전세 대출 금리 6% 7%일 때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전세값 폭락 중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둔촌주공 입주 시기에 역전세난이 일어나려면요. 현재보다 그 시기에 시장금리가 더 높아서 2023년 1월, 2월 전세 시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거기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시세에서 더 떨어지니까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제롬 파월 의장이나 이창용 원은 총재가 그 시기까지 현재 수준의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그래, 아예 제로로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현재 시장 금리는요.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유동성 부족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시장금리가 현재보다 높거나 같을 거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집값은요,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될 때 폭락세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역전세난이에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끝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도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여기에 일시적 2주택 한 사람들도 처분을 해야 되고 처분 조건 대출 차주들도 빨리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2020년과 2021년에 집값 상승세에 일시적 2주택 한 사람 처분 조건 대출 받아서 주택수 늘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락하네. 양쪽에서 하락하니까 손실이 막심해서 얼른 팔아야겠다. 이런 급한 매도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시적 2주택하고 대출 포함해서 처분 조건으로 집 사는 사람 많을까요? 일단 지금 집값이 워낙 급락 상황이고 내년에도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에는 적어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시기에 급한 매도자가 현재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은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다 한 대 얻어 맞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상황이에요. 자, 또 하나 입주 물량에 따른 충격을 예상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 전세 수요. 이 전세 수요는 전세 대출 금리가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죠. 비선호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싸면 옮겨가고 싶어 하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높으면 함부로 옮기질 못해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사례예요. 2019년 상반기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요, 헬리오시티 역전세난이 나요. 그리고 하반기 때 금리를 2차례 낮았더니 그보다 더 많은 강동구 입주 물량 1만 6천 가구가 전세 대란 없이 그냥 가볍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둔촌주공 입주 시기에 기준금리 변화로 입주 물량 충격이 결정될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지 안 클지는 그 시기의 금리 변화에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2025년 1월 둔촌주공 역전세 난 충격은 현재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2023년 1월, 2월이 워낙 높은 시장금리 상황에서 전세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역전세 난 충격 강도가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 전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 신축 전세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입주 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큰 충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보다 매도자들이 강한 매도 압력을 느낄 거라고 보진 않아요. 현재보다 2025년 1월이 더 매도 압력을 많이 느껴서 집을 무조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 대 얻어 맞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둔촌주공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룬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 악재는 제가 볼 때는 2013년 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굳이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내 집 마련 계획하시고 그냥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